네, 2022년 12월 9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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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깡통 잘 가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딜레이 됐는데 토요일 금요일까지 전화 못 받아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전화 050-2323 방송 소리 줄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부산 사는 28살 코선족입니다. 부산의 여보세요? 28 코선족 얘기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요 좀 제대로 된 힙합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신님. 제대로 된 힙합 도전. 자,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 제목은요 조우진이거든요. 조우진. 노래 부른 사람은 네 영어거든요. 이게 제목이 LOYALTY입니다. 영어 못 읽어요? LOYALTY요. 야, 코선족 장난하냐? 네네네. 유시쇼가 장난이야? 사탄 들렸어? 아, 네. 그 영어, 네. 야, 영어 읽어와. 영어 읽어. LOV. 영어를, 아니, 힙합 도전인데 제목을 영어로 되어 있다고 못 읽으면 어떡하냐. 야! 너 영어 공부 안 했어? 어? 딕셔너리. 자. 살다. 자, 코선족. 네, 그 제목을 읽어 오세요. 영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는 건 아니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신 일단 그러면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요 딴 걸로 바꿀게요. 뭐가 어려워요? 유신님 그걸로 부를게요. 잠깐만요. 아니, 스나이퍼의 아니 여보세요. 예, 어렵다는 게 말씀하세요. 제목을 읽기가 어렵다고요? 제목이 네네네 읽기가 어려웠어요. 뭔 소리야? 영어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냥. 아니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 검색을 네네네 하고 있죠. 예 하는데도 좀 어렵네요. 검색을 했는데도 어렵다고요?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유신님 제가 글로 해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MC 스나이퍼의 네네네 그거 부르겠습니다. 이별의 숲 부르겠습니다. 이별의 숲이요? 이별의 숲이요. 숲할 때 숲. 네네네. 네, 자 들어갑니다. 슛.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이거 준비 좀 해놓고요. 예. 잠깐만요. 진짜 스트레스. 얼른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준비를 미리 하고 하셔야죠. 아, 예.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라가지고 예. 지금 하겠습니다. 예. 슛. 한다며요. 예. 잠깐. 음악 틀면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떠날 준비. 아 진짜 정말 씨. 음악은 틀면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이어폰으로 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코선족 진짜 정말 왜 이런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탄 들렸나.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또 음악을 틀라고 그러고. 아 진짜 사탄 들렸네 진짜로. 코선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기씨,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기씨, 여기요. 예. 코두창이냐? 여기씨, 코두창. 여기씨. 너 경찰서 한번 갈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이놈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신님,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그 노래 소리를 끄고 하겠습니다. 예. 끄고 할게요. 예, 하세요. 네, 내가 빠르다 죽게 빠뜨려 난 같이 가두게 사부를 파고라서 아들나는 중지 패배를 붙여 끝내 체크만 하지 못해 문제 재미보다 숙제들을 빠뜨려내지 중지 썩은 이빨로 미소를 뒤품네 그거를 마시고 나서 죽고 난 좀이나 잤어 다시금 밖에 나가는 마장감을 끝내 지독한 얘기 100번의 말보다 행동이 자꾸만 나는 앞서는 갱년을 보지 내 냄새를 섞어내 컴퓨터 저쪽에 저쪽 팬기를 모두 삶아고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보면 내 노모 예 어떤가요? 거지 같아요. 실력이죠? 네 거지 같나요? 그래서 좀 실력 그지 같아요. 우주 개그지 같아. 똥 같아요. 똥. 똥 같아요. 똥. 그지 같아요. 똥 같아요. 더러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KS님 아까 했던 걸 왜 그대로. KS님 잘못 치신 건가요? 아까 치셨잖아요. 갑자기 또 잘못 치신 건가? 예고인가? 어디다가 장문복을 비교해요? 장문복은 얼마나 연습을 하는 앤데.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케이스님 아까 그 먹쇼 못 봤다고 쓰신 글하고 똑같은 글인데. 자 050-2323-5549번 건의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뒤풀이 때 먹쇼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너무 늦어져요. 그 음식이 식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먹쇼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송을 하고 뒤풀이 할 때 하면은 음식이 다 물러져 버려요. 안 그래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할 때 음식을 거의 방송 직전까지 요리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다 이게 재료들이 너무 오래 끓이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리고 배달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을 방송 중에 시켜버리면은 방송 중에 받아야 되거든요. 진행하다가 밖에 놓으면 또 식고. 그래서 제가 9시 전후에 먹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거짓으로 먹기 싫거든요. 당연히 시간 지나서 제가 음식 만든 게 다 물러져 버리면은 새벽에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게? 그리고 제가 공복에 먹는 건데 만약에 새벽에 뒤풀이 때 먹어버리면은 제가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는 제가 요리했을 때 음식이 너무 훼손이 된다. 시킨 음식 받으려면 또 중간에 끊기고. 아 누가 사칭한 거예요? 누가 사칭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서울에 코일본이요. 코 일본이 아까 코두창이 너였냐? 영기씨가? 아니었죠?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KS님 사칭이에요. 나 KS님 코손족인 줄 알았어. 뭐라고요? KS님 코손족인 줄 알았다고요. KS님 왜 코손족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채팅이 올라왔던 게 또 올라오길래 그 랩하고 당황해서 그걸 다시도 찾나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다른 분을 사칭하면 저희는 차단입니다. 이거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요거 저기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채널로 이동이 있거든요. 이게
카메라 지도용도 있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그 아이디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은 잠깐만요. 아이디 앞에 색깔 있잖아요. 막 주황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똑같이 만들었어 지금. K, 코, S, 선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은 좀 들어라. 농담하는 거예요. 코전속은 후원 안 해요. 여보세요? 네, 할 말 없으면 유진님. 끊어요. 아니, 유진님. 네. 윤석열 그 지지도가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나 진짜 속상해 죽겠네. 그러니까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3에서 4% 내에는 똑같아고 보시면 돼요. 표준 오차가. 아니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1%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1% 2% 올랐고 그 다음에 표준지표 잘못된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 여론조사를 볼 때 응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네. 진보, 보수, 중도 그 포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건 아는데 특정 층을 과도하게 포집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지율이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1% 2% 올랐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아니 내가 본 거는 왜 20% 초반대에서 지금 40%까지 올라가 버렸지? 40%는 못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은데 한한가가 30몇 %가 됐는데 그게 원래 보수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40%, 국민의힘 40%, 나머지 중도가 결정을 하는 거야 항상.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든. 근데 지금 지금 이 노조 파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습성이 있는데 노조 파업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도 노동자야. 자기들도 노동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노동자고 자기 부모도 노동자인데 이상하게 노동자가 파업하는 거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혐오하는 이유가 노조의 간부급이잖아요. 노조의 간부급이나 상위 1% 정도의 귀족 노조에 대한 반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인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지들은 저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다. 그걸 악용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당대표 네. 국민의힘 누가 될까요? 한동훈은 안 나오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도 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친박 논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진짜. 한동훈이 나오는 너무 일확스타로 올라가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컨트롤하니까 파워가 있는 거지. 한동훈이 지금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데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원외대표죠. 이준석이 왜 쫓겨났습니까? 배지가 없으니까 쉽게 쫓겨난 거예요. 배지가 없으니까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왜 원외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원을 여러 차례 해가고 정치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한동훈을 같은 레벨로 두면 안 돼요. 유승민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그 지역에 나가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돼. 국민의힘 그 타이틀로 나가면. 근데 한동훈은 솔직히 강남이나 이런 대구 경북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용산에 나왔는데 그렇죠? 한동훈 되겠어요? 그렇죠. 또 나와봤자 한교안처럼 스크래치만 있고 오히려 지들한테 안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지지층에서도 윤석열이 개판 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티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이 개판 친다고 걔네들이 놔버리면 박근혜처럼 될 거 아니야. 결국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야. 다 못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 이렇게 사고치면 답이 없는 거죠. 경제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경제 무너져서 서민들, 국민들이 자기에게 피해 오면 가만두겠어요? 지금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채권시장 붕괴되고 김진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뭐 사정 공화국 돼가지고 막 정치인들 불러다니고 제대로 복지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러고
불편하게 되면 특히 어린 아이들 부모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아, 진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 발목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요, 같아요. 발목 아무 이재명 상관없어요. 같지 않아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김용이나 뭐 다른 애처럼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흔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당내에서 흔드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이낙연계 몇 명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지율도 높고 눈치 보면서 까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대놓고 까는 애들은 이낙연 개야. 그러니까 반 이재명 개인데 걔네들 몇 명 안 되고 박용진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20몇 얼마 30%도 못 얻었잖아요. 그게 뭔 인지도가 있다고. 박용진이나 나머지 애들은 그냥 쳐내면 돼요. 어차피 총선 전에 쳐내버리면 얘네들이 국민의힘에 가겠어. 국민의힘 가봐야 걔네들 자리가 어디 있어. 거기도 지금 부족한데 자리가. 아, 이제 슬슬 움직여서 이제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로 오면 민주당은 땡큐죠. 유승민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왼팔 한동훈으로부터 검찰과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인사검증단으로. 그리고 이상민 왼팔로 경찰. 그 다음에 이상민이 판사 출신이잖아. 같이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상민하고 맡은 파트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못 놓는 거야. 이상민도 만약에 저번에 교육부총리인가 바로 잘라버렸잖아. 그쵸? 교육부총리인가 뭐 한마디 꺼냈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학부모들 난리 나니까 잘라버렸잖아. 교육부총리를. 근데 이상민 절대 안 자르잖아. 한동훈도 당으로 지금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이고, 예,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제해야 돼.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청을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으로 사법부를 압박을 해야 돼요. 이상민은 판사 출신으로 또 사법부와 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은 이상민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이고 각자 중요한 파트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공화국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윤석열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상민 탄핵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요, 이상민은 경찰 통제예요. 경찰국으로. 근데 한동훈하고 이상민하고 사법부, 법원을 동시에 컨트롤을 하는데, 한동훈은 약간 협박용이야. 왜 협박용이냐면, 인사검증단이잖아요. 인사검증단에서, 이 사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인사조사 해야 되겠다고 인사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법관, 뭐 헌재 재판관, 뭐 헌재 소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발발 떨 거 아니야. 자기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인사검증단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법부를 인사권으로 검증하는 걸로 압박을 하고,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니까 가서 싸바싸바 하고, 이 역할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업무 개시법은 뭐야? 삼선 슬리퍼님, 문재인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그거는 합당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문제 삼은 적 없고요. 그때는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나, 왜냐하면 없으니까 꼭 필요한 뭐 응급실이라든가 뭐 소아과라든가 뭐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정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민주당이랑 했었는데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코로나가 막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나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합당한 명령이에요. 그거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국가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사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몇 조 손해봤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정부에서 못 내놓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서울의 스물입니다. 서울의 스물.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전화기획 시간 맞죠? 네.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노래 한 곡, 어떤 노래를 네. 망쳐버릴 건가요? 박효신의 눈의 꽃 부르겠습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 요거 잘 부르시면은 치킨 또는 피자 또는 커피 중 하나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 음악 치킨은 어디 치킨인가요? 아니 본인 좋아하는 치킨으로 시켜드립니다. 기프트콘. 자, 네. 박효신의 눈의 꽃. 음악은 틀면 안 돼요. 들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예, 틀면 안 돼. 저작권 때문에.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슛. 어느새 길어진 연기 백수 먹고 죽어. 사탄 들렸어. 너희 집은 사탄 들렸어. 예상이 났죠.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막장 식기라는 게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사탄 들린 거를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사탄 들린 게 느껴졌어. 먹고 죽어. 사탄 들렸어. 먹고 죽어. 먹고 죽어. 자, 전화번호 010. 오늘 사탄 들린 인간들이 많네. 여보세요. 잠깐만. 사탄 들린 애들이 지옥 가는 거 문제 없잖아. 그렇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연기 백숙 먹고 죽어. 사탄 들렸어. 고헬. 사탄 들린 거는 지옥 가도 되는 거잖아. 자,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가 왜 자꾸 끊기냐. 여보세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유연기 씨. 노래 부르고 지울까? 너희 집은 박살났다. 자식 잘못 났어. 컹컹 딸이 컹컹 따. 너 자식을 잘못 낳았어. 자식이 집안을 말아먹겠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저기 테러 하시면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소개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많네요.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만듭니다. 050-2323-5549번. 아이고,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자, 먹쇼 시간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유신님 부모님께서는 유신형님을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그냥 가족입니다. 왜 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든 안 여기든 거는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고요. 가족이니까 좋은 거고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는 거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예. 부천에 33살이요. 부천에 33살이요. 예. 예,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예. 네.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요? 동반자. 네, 노래 동반자. 또 막장짓하면은 태진아.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됐죠? 어떤 막장짓이요? 뭐 예. 패드립을 한다든가 방송 진행을 방해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아니, 전화해서 욕하면 안 되죠. 네, 스토킹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계속 괴롭힘하면은 방송 진행 방해하고. 자, 태진아의 동반자 준비됐죠?
네, 슛. 연기는 나의 동반자. 고소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고소합니다. 일생의 최고의 선물. 고소하겠습니다. 영원한 너였어. 자, 닉네임 코소송. 코소송. 노래송자. 코소송. 자, 05023 코반자로 해야 되겠네. 코동반. 네, 부모님하고 같이 경찰서로 오세요. 네, 영원한 동반자. 네, 어머니랑 부모님 부모님 동반 경찰서행. 네, 경찰 소환 축하드립니다. 네,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소환장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나의 동반자. 경찰서 소환받았어. 여러분은 나의 동반자. 나의 보호자. 그러면 이제 귓방망이를 맞겠죠. 아, 그래, 나는 너의 동반자구나. 3타수 4만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서울 사는 32살이요. 서울 사는 32살. 본인도 부모님하고 네. 동반해서 경찰 오고 싶나요? 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하실 거냐고요? 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너도 테러리스트냐?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요? 이선희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선희의 제목은? 제이. 야, 너 저기 저 뭐야 코비트냐? 목소리가 변동된 것 같은데? 맞아요, 코비트. 감기 걸렸어요? 너 사탄 들렸냐? 약간 목감기가 걸렸어요. 아, 벌 받은 거예요. 후원한다고. 후원, 거짓말, 벌 받음. 어? 네. 너 지금 사탄 들린 거야. 너 후원해야 사탄이 사라지는 거야. 어? 제이. 사탄 들렸어? 난 너를 못 잊어. 꺼져. 제이. 탈락. 야, 감기 걸려. 목감기 걸렸나 봐. 자, 후원, 거짓말, 목감기, 벌받음, 제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플렉스 TV가 튀냐, 서버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아유, 잘못 클릭했다. 아유, 전화 왔는데 못 받았네. 네, 여보세요? 없어요. 자기소개 하세요. 좀 크게. 부천에 28이고요. 코윤지요. 유신님이 언론사 사장님이잖아요. 예. 그럼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유신님이 생각하는 저널리즘은 뭔가요? 유신이 생각하는 저널리즘이요. 저널리즘. 예. 예. 너 같은 좀 상태 안 좋은 애들. 아니, 진짜 장난 치지 마시고요. 치지지 마시가 아니라, 아니, 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화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네. 유신님은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하고. 저는 언론사를 이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 눈높이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눈높이. 정치인이 개 같다. 그러면 개 같은 베이비. 정치인이 그래도 낫다. 그러면 개보다 나은 베이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언론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MBC나 뭐 더 탐사나 이런 데는 탐사 보도.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그냥 취재해가지고 정말 구속되고 테러 당할 각오를 하고 백색 테러 당할 각오를 하고 언론사를 운영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저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는 참 뭐 새우 젓 같다. 그럼 젓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의 눈높이의 방송과 보도. 제 주제에 맞는, 예전에는 클린이슈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클린시 캠페인을 하면서 취재한 내용, 알게 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언론사를 운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시사적으로나 이런 걸 하니 종합적으로 하니까 눈높이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사, 이건 써야 되겠다. 이거는 꼭 알려야 되겠다. 뭐 저희가 뭐 네이버나 다음에 납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이거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면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님이 말하는 저널리즘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건가요? 눈높이,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지역 감정이나 뭐 무슨 특정한 뭐 이념이나 누구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 그냥 이런 내용들 보면 저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눈높이의 뉴스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아니 맞으세요? 뭐가 맞으세요? 정신이?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저번에 정경심 교수 그거 조금 좀 그랬어요. 좀 조국 쪽 약간 변호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교수가 평소에 자기가 말했던 내용과 나중에 밝혀지니까 정경심 교수가 아들 딸을 위해서 스펙 쌓기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에 그거는. 대해서 정치적으로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의 입학 사정관제나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돈과 있고 그거 변호잖아요. 그게 돈과 있고 돈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냐고.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자 들어보세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 일반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이 뭐냐면 조국이 만약에 조국의 시선 아닌가요? 조국이 만약에 과거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면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 사람들 털어보면 똑같이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본인이 코윤지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본인이 돈이 충분해. 그럼 본인은 스펙 쌓기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그분은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상식적으로 임명장을 조작하고 솔직히 생각해봐요. 동양제 표창장을 조작했다는 걸 나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가는 게 무슨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이나 뭔가 명성이 있는 대학교에 무슨 표창장이면 모르겠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이 그냥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봉사하면 주는 표창장인데 그걸 왜 위조를 하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위조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자식의 신세도 망치는 건데 난 그래요. 상식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포토샵을 다루지 못하고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포토샵이나 이런 그걸 막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을 아예 없어도 돼요. 그거 다 양식 만들어져 있어요. 상장은 유신님.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양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닥치시고 자 본인 대학생이죠. 자 본인 대학생이죠. 근데 자기 아들 자기 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아야 돼. 필요해. 근데 자기 자식 신세를 망쳐 조작을 그거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주는 건데 봉사하면 그냥 하루 와가지고 자 들어봐 개나 소나 줘요. 기사 쳐보라 그러니까 한심하다고. 넌 대학생이면서 기사도 안 쳐보냐? 중고등학생이 가서 봉사하면 주는 거라고 그냥 아무나. 아니 그걸 왜 위조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왜 위조하냐고. 동양대 표창장을. 그것도 포토샵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감당할 만큼 위험성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나 어느 정도 알아줄 만한 대학교나 해외대학교 이런 중요한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위조했다면 모르겠어요.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대 대학교 표창장을 그것보다 더 유명한 대학교에 보지도 않아. 전문가들이 다 그래. 야 네가 연세대 입학 그 담당하는 교수야. 근데 동양대 표창장이 거기에 도움이 돼? 동양대도
좀 훌륭한 학교일 수 있잖아요. 나는 동양대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나는 동양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그 뭐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권위를 이용해서 아니요, 교수였으니까. 아니 권위를 이용한 진중권도 나왔잖아요. 그게 부끄러워서. 자, 진중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계속 버티고 싶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네가 동양대 교수하려고 편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정경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데요, 진중권 교수님 말은 다른데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코윤지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아니 그분이 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죠. 본인이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의 사회적 위치나 그분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금 완전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돌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중권은 정의당이에요. 뭔 민주당 출신이? 진중권은 민주당을 당원인 적 모르겠어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옛날부터 민노당 출신이에요. 알고 얘기하세요. 응? 민주노동회장 출신이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 깠어요. 민주당 까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안 까고. 아니, 그런 태도에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물을게요. 네가 나중에 진중권도 교수인데 모를까요 그거? 코윤지야, 딴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경고했어요. 본인이 나중에 커서 자식 낳으면 말을 심하셨잖아요. 자식 낳으면 알 거예요. 정경심이 그거 조작해서 얻을 게 없다고. 근데 진중권은 왜 그거를 비하해요? 아니까 자 윤지야, 너는 진중권을 믿을지 모르겠어. 내 말 안 들을 거면 끊을게요. 네가 물어놓고 네가 말을 끊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 아니 진중권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 맘이야. 나는 안 믿는다고. 진중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변절자로 본다고. 진보 세력의 변절자야. 변절자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국민이죠. 그렇게 우긴다고. 일베 성향의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우겨.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너는 진중권 믿어라. 나는 못 믿는다. 이걸 존중해야 되는데 왜 못 믿어요? 그게 지금 2030 일베화된 애들의 문제점이라니까? 무조건 우겨. 그게 공산당국 빨갱인 거야. 자기하고 색깔 다르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밟아버리고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빨갱인 거야. 유신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그랬어? 야, 너는 진중권을 믿지만 나는 안 믿어. 라고 존중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왜 안 믿냐고. 진중권을 왜 안 믿냐고. 네가 지금 아까 얘기해서 돌려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유신님 말에 반박한 건데. 반박한 게 아니라 나는 진중권 못 믿다니까. 왜 일반적인 국민 시선이라면서요. 일반적인 국민 시선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내 기준이라고. 너는 네 기준이 있고 나는 내 기준이 있어요. 아니 유신님 저널리즘이 일반적인 국민 시선이라는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 내 기준이 너랑 기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네가 유신님의 저널리즘 언론사 대표로서의 기준이 뭐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기준이라고. 5천만의 인구가 있으면 5천만 명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유신님 저널리즘이 일반적인 국민 시선이 아니라 유신님 시선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난 다르다. 존중하는 거지. 그런데 저널리즘이라는 거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을 설득하는 건데? 공공을 설득하고 나발이고 간에 모든 언론사나 기자는 원래 자기 색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기사를 쓸 때 객관적인 사실로 중립적으로 써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 시선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도 아니야. 야 코윤지야. 표로 뽑히는 공직자도 자기 유권자의 마음을 다 몰라. 근데 언론사나 나같이 작은 독립언론사나 이런 기자들이 모든 국민을 어떻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쓰고 싶은 기사, 내가 알리고 싶은 기사를 쓴다고. 네가 알고 싶은 기사가 아니라 언론사는 일반적인 국민 시선이 아니잖아요. 그거. 네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을 왜 신경 쓰냐고. 네 의견만 하면 되지. 네가 정치인이 아니잖아. 아니 유신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기사를 어떻게 쓰냐.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기준으로 일반적인 국민, 상식적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 내 기준으로. 틀릴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 다 맞출 필요가 없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봐봐. 자기 반대편 의견을 하나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5천만 국민을 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수용을 해? 어떤 아니, 언론사에서?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내 기준에서 말을 몇 번을 하지? 대학생 맞냐? 아니, 일반적인 국민이 그렇다면은 왜 대선 이번에 패배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 아니에요, 그러면? 0.7 몇 %가 어떻게 여론이야. 다수결의 원칙이지.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기는 다수결의 원칙이지. 그게 무슨, 그리고 투표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응? 투표 포기하고 안 한 사람도 많고. 대다수잖아요. 다른 사람 찍은 사표, 대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저도 윤석열이 뭐 좋아서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실망한 거죠, 다들. 그러니까 실망해서 찍었는데 나라가 더 망가져지잖아. 그럼 잘한 일이야? 실망해서 찍었는데 나라가 7개월 만에 망해가는데 네가 졸업해서 일자리 없어 이제. 너 거지야 이제. 대학생들 거지로 이제 2030들 거지로 청년정책 복지정책 다 삭감했거든. 니들 이제 거지로 그냥 길거리로 나가야 돼. 즉 일자리도 없어. 지금 미국 현대자동차나 미국의 공장 짓고 있잖아. 세금 덜 낸다고, 지원 받는다고. 갈수록 대한민국 망할 거야. 왜?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선진국들 자국 경제 살리려고 수단 방법을 안 그려가지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압박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잘못을 했는데 그분들을 또 선택해야 된다는 건가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걔네들은 더 최악이라는 얘기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봐도. 아니 왜 양당 체제만 생각하세요? 다른 정당도 있는데. 다른 정당으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예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철수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윤석열 밑으로 갔잖아. 제3당 4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놓고는 치가 들어갔잖아. 기어서. 안철수 같은 애가 입증한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양당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 민주주의의 뭐 상징이네 뭐네 하는데 공화당 민주당에서 안 바뀌어. 다른 정당 된 적이 없어 역사상.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진보네 중도네 보수네 싸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졸라 웃긴 나라야. 왜 웃긴 나라냐면 다른 나라에서의 진보 막 극우 뭐 극좌 장난이 아니거든. 걔네들 수준이. 걔네들 막 하는 짓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민주당이 보수야. 김진표나 그 안에 있는 하는 짓거리 봐봐. 그러니까 진보도 섞여 있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이 보수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냐? 걔네들은 수구 세력. 구구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진보 세력 있잖아요, 정의당. 정의당은 진보를 지향했지.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지금 망했지. 사실상 국민의힘 이중대 했잖아. 노회찬 의원 있을 때 민주당 이중대라고 했지만 지지율이나 엄청나게 지지받았어.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조국 사태 반발해가지고 노회찬 의원 얻고 나서 심상정이 반민주당 해가지고 국민의힘 이중대 됐잖아. 그 지금 정당이 소멸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 대통령 안 돼도 그래도 표를 몰아줘야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하죠. 정의당은 그래도. 다음 그 총선에서 사라질 정당이야. 내가 보기엔. 심상정도 고향.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망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양당 체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 걔네 둘이 합의해가지고 저번에 망치면 어떡하려고요? 저번에 총선에서 그 비례대표랑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방지를 해가지고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구멍이 있었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구멍을 노려가지고 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상의를 했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예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라.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정의당이 아마 20석 가까이 의석을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심상정이 욕심이 난 거지. 그리고 조국 사태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색깔 너희하고 달라. 너희랑 함께 안 할 거야. 원칙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의석도 적고 선거법도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주제에 가당치 않게 그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잖아. 정의당 그걸 비방했는데 결국 자기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잖아. 만약에 민주당하고 손 잡았으면 민주당은 원칙대로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어도 되고, 그쵸? 그리고 연립정부까지 가능한 거예요. 정의당 장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 20석 가까이 나왔을 거야, 아마 정의당이.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들은 조국이나 문재인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법도 못 바꾸는 주제에. 의석도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그게 멋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당이 망해가지고 지금 뭐 당에 돈도 없어. 빚더미야. 아니 뭘로 선거할 건데? 현실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면 나라가 현실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화 끊어야 되니까 이 개 같은 소리 그만하고 저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교수님도 언젠가 깨달으실 거예요. 너나 깨달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아마 지옥을 살 거야. 2030 젊은이들이. 경제 더 어려워질 거고 전염병도 더 많을 거고 니들 걱정이나 해.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야,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내 나이까지 살면은 장수한 거야. 에? 지금 뭐 7, 80까지 사는 게 뭐 장수라고 뭐 오래 산다 그러는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야. 건강하게 뭐 수익도 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잘 사는 거지. 에? 건강하지 않고 경제력 없으면 그 비참한 거야. 나이 많아서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자식 평생 길러가지고 자식한테 다 줬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면 비참한 체험하지 하는 거야. 한만 남아가지고. 자식이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키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공포감이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을 길렀는데 배신당했는데 배신감이 없어? 말이 사람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서울의 32이요. 코비트요. 네. 왜요? 아니, 유신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세세히 듣다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경심만 얘기만 나오면은 입에 거품을 무시는데, 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번.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확정돼. 네, 편집.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국 정경심의 사건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저작권 문제로 사이트에 삭제됐는데 수사도 안 하잖아요. 고발 들어가는데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국 정경심의 아들 딸 수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 사람들도 똑같이 수사를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정경심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잘못이라면 나머지 권력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때 말 나왔잖아요.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그런 그 학교 입학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층과 관련된 교육 비리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물론 이제 공소시효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 헌법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형이나 뭐 새롭게 만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지만 아직 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가지고 권력과 권력이나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입시 비리나 교육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이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그게 문제라면 다른 권력자도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동훈 딸이나 조카들이나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이런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 뭐 재벌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신고받고, 아마 그거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센터 만들면 신고 빗발칠걸요? 예. 그래서 특검으로 수사 철저하게 하고, 일단은
그 신고센터 만들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조사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특검과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조국 정경심이 문제라면 나머지도 문제다. 그런 스펙 쌓기에서 뭐 논문 대필이라든가 무슨 스펙을 위조했다든가 조작했다든가 대신해줬다든가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조국 정경심의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처벌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정경심이나 조국 교수가 억울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그게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도층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말했던 공정 아니었어요? 그 조국 사태 때 서울대나 명문대 학생들이 시국성명 하면서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나 조카들에 대해서는 시국성명을 안 합니까? 왜 학생들이 다 침묵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비트나 코윤지처럼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존중합니다. 근데 내 말은 내가 얘기하는 건 핵심은 그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조국 정경심만 한동훈, 나경원, 황교안 다른 고위공직자나 이런 검사 판사들이나 재벌들이나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야지. 그게 공정이지. 왜 조국 정경심만? 그 막 압수수색을 셀 수 없이 하고 수많은 수사관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탈탈 털면 안 나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특수부 검사 몇 명만 투입시키면 탈탈 털면 안 나오는 게 없다고. 만들면 되니까. 없으면 만들면 돼요. 판사가 기소만 하면 때려주니까. 판사분들 중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예?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 구속된 거 보면 증거가 없어요. 유동규하고 남욱하고 180도 진술 바꿔가지고 정치자금 뭐 요구했고 줬다라고 그 진술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구속되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방어권 때문에 검사가 만들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 치면은 뭐 압수수색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유신님.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 하세요. 네, 28살 부산 사는 사람입니다. 코선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뻔한데. 아니,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소개하라고요. 아까 노래 불렀다고 지금 목 센 거예요? 네, 목이 좀 찼습니다. 미치겠다. 그 노래 불렀다고 또 목이 세요?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일단은요, 저는 이번 정권이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유신님. 일단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태원이라는 좀 압사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제가 압사라는 표현을 제외시킨다는 걸 듣고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신님 의견 어떤가요? 꺼져. 예?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자기소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자기소개로도 안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자기소개 똑바로 하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듣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자기소개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자기소개를 안 하고. 아이고, 힘듭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시 30분까지 전화 받습니다. 아유, 오늘 힘들다. 할렐루야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은 먼 가제도
사고 개구리도 산다더니 본인 딸은 의사 욕 만들기 대작전?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국이 언행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강남 좌파라고 해서 비판, 뭐 본인이 겸허하게 뭐 자기가 그렇게 소신껏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경심 교수도 재판에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 아들을 망친 것 같다. 본인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외고나 막 이런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딸이 그 유시민 전 장관의 복지부 장관의 딸이 외고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유시민 작가가 딸이 가고 싶다는데 개인적으로 소신은 반대지만 비판적이지만 딸이 가고 싶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고뇌를 얘기했는데 여보세요? 예, 부산 사는 20.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토킹 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냥 치고 네. 빠지면 아니, 저는- 됐지. 왜 또 집착을 하세요? 예전에도 이 집착하다가 차단됐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신님이 갑자기 말을 할 얘기를 하는데 준비도 안 해와요.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 있잖아요. 다음날 제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 그냥 하지 말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자질이 안 되면 그냥 개인기만 하든가 자기소개도 그렇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사 얘기를 해요. 시사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하지 마. 자기소개 똑바로 하니까 딴 얘기만 하고 있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기소개 하세요. 똑바로. 나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여보세요만 하면 끊어버립니다 이제. 아, 왜 짜증을 내? 아니 갑자기? 서울에 32살 코비트요 하면 될 걸 여보세요만 하고 자빠졌어. 지금 무슨 알아봐줘야 돼? 무슨 VIP야? 아, 네, 알겠습니다. 서울 32살입니다. 아, 왜 항상 한 번 더 묻게 만들어?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알면서 뭘 물어봐? 뭘 물어봐요? 아니요. 내가 급하게 진행할 때 누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무예요. 예의고. 뭐야. 오케이. 아니, 난 뭐 다른 건 아니고, 김의겸 의원이 지금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지? 유승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면책 특권만 빠지면 그 사람 바로 구속이야. 그치. 검찰 검찰 공화국에서 세상에 그 초인종 2번 눌렀다고 해서 70명의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하는 나라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유식님도 그 똑같잖아. 집에다가 막 셀콤 달아두고 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스토킹으로 고소한다. 그건 현피잖아. 취재 온 게 아니잖아. 현피잖아. 나는 기자가 아니, 현피를 온 건지 아니요. 아니요. 저는 기자가 취재 요청하면 다 응합니다. 거부하지 그럼 않아요. 나도 내일 가능해? 너는 기자가 아니잖아. 왜 기자가 아니야? 소년일보인데. 소년일보 같은 개소리 하지. 그 기자 사칭하는 거 중재인 거 아시죠? 그럼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언론사를 만들거나 취직하거나 기자로.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돈 10만 원 주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쉽게 보는데 인터넷 신문사 만드는 게 1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아니, 그 뉴커나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빼고. 빼는 게 안 돼. 인터넷 신문사는 반드시 사이트가 있어야 돼. 왜 안 돼? 다들 그렇게 활동하더만. 아니요. 이거는 분명히 사이트가 있어야 돼. 사이트가 없으면 그 등록증이 안 뭐 나와요. 사이트 하나 만들고 네이버에 만들면 되잖아. 아니요. 독립된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만드는 블로그나 막 이런 거 뭐 다른 데서 뭐 아프리카 TV 서브 채널 이런 거 안 돼요. 그 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한 20만 원 내고 뭐 서버비 내지 뭐. 아니요. 저희 그 솔루션 뉴커 솔루션이 얼마짜리인 줄 100만 원이 넘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조금 단가가 있는 건가 보지.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좀
단가를 약한 걸 하면 되죠. 아니 약한 게 없어. 기본적인 게 인터넷 신문 솔루션은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채워야 돼 기사를. 베끼면 안 돼요. 나한테 맨날 베낀다고 그러는데 베끼면 바로 알아요. 그 등록 심사기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내 밑에 기자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고 들어오고 유시민 욕하는 거는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 아니죠. 그 기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해요. 다만 그게 객관적인 아니 사실이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명언이? 너 지금까지 있는 대로 사실 얘기 안 했죠. 내가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고소 직전에 있는데 지금 네가 항상 옳은 말을 했어? 아니 유시민도 나한테 뭐 게이바 마담이라는 목소리가 뭐 게이한테 몸을 판다는 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목소리가. 아니 그럼 목소리가 이러면 다 게이야? 아니요. 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는 형님이 게이바 하는데 너 와봐라. 네가 먼저 그 드립을 해가지고 나 받아준 거야. 너 기억 안 나? 네가 아는 형이 네가 아니 네 형이 게이바가 뭔가 하는데 너 놀러 와라. 뭐 형이 뭐 너 봤는데 뭐 너 안 팔린다고 그런다. 네가 그 드립을 쳐가지고 내가 받아준 게 마담 드립 그 드립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담은 아니잖아. 마담이 아니라 여기는 컨셉이잖아. 캐릭터잖아. 사람들이 목소리가 마담 그래, 같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고 이해하고 있다니까. 근데 컨셉이 동성 성폭행범은 아니잖아. 나는 그걸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거는 한때 유명했잖아. 유명한 게 아니라 악플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문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런 주장을 했으나 근거가 아니 결국에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게 누구야? 그거는 누구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거는 그 핸드폰 찾으러 왔을 때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반전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진 거고 그 성추행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CCTV에도 찍히고 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원미서의 형사과 형사가 대질신문까지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 부천지청에. 근데 여성 검사가 같이 불러가가지고 또 대질심사하는데 뭐 신뢰가 안 간다 해가지고 그거를 불기소 해버린 거야. 그니까 불기소 해버리니까 그 상대방이 방송에서 나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그 책임을 진 거라고. 그러니까 형은 말 그대로 없는 죄도 털어내는 거. 없는 터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왜냐면 기소원으로 송치가 됐는데 불기소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따를 수밖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돼서 사람들은 이게 맞는가 보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설명을 하잖아. 폭행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다른 거 내용이 아니라 믿겠느냐 이거지. 휴대폰을 찾으러 온 날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명예훼손으로 걸린 거야. 됐지? 근데 나는 기소 의견을 나는 당연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방송에서. 나는 억울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경찰에 나는 이렇게 내 입장을 얘기했고 그게 기소원으로 송치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게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허위사실이 돼버린 거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형이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됐고 그 얘기. 자 너 고소할래? 내가 지금 또 형님 하면서 내가 고민했더니 고소할까 그러면? 그거 악플러들이 주장해가 내가 얘기했지만 그 주장하는 사람들 다 아웃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를 고소를 할게. 그럼 네가 처벌을 받으면 네가 방송 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동성 성추행범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했잖아 저번에. 그러면 내가 너를 고소해. 아니 조용히 해봐. 내가 그러면 너를 고소하고 네가 처벌을 허위사실로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논쟁이. 아니지. 그게 끝이 아니지. 왜? 형이 그렇게 하면 나도 반격을 하지. 반격이 아니라 동성 성추행 네가 그 포기를 못 하잖아. 동성 성폭행범을. 아니 나는 포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을 형이 설명을 딱딱 해주니까 그래.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건은.
안 그러면 알았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진실을 밝히려면. 알았어. 그럼 형도 이제 나의 가정사에 대해서 가정사 얘기한 적 없고 네가 다 얘기한 거라니까. 네 아는 형이 게이바 해가지고 나는 뭐 어떤 애 아니 내가 모든 뭐 발단은 코비트야. 이혼했네. 그런 얘기 코비트야. 하지 말라고. 모든 발단은 네 입에서 시작한 거야. 네가 후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코봉이나 나나 우리 시청자들 비하하고 나 돈 많은데 자랑하면서 100만 원 후원한다고 거기서부터 형, 시작을 한 거야. 그때 비하한 사람 없고. 네가 비하했어. 왜 안 해? 네가 코봉이 돈도 없는 게 나를 찔렀어. 네가 코봉이 돈도 없는 게 네가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돈 많다고 가게가 몇 개고 네가 자랑하면서 코봉이 무시했어. 그러니까 코봉이가 너를 디스했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돈 있는 거 그러면 오케이, 입증할 오케이, 테니까 알았어. 코봉이가 사과해라라고 그거를- 조건 걸고 100만 원 후원한다고 했는데 네가 사기 쳤고 분명히 그래놓고 나중에 아내가 반대한다고 얘기. 했다 그랬다가 안 한 게 무슨 사기냐고. 네가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 무시하면서 돈 있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코봉이랑 다 무시하면서 누굴 무시했어? 그래? 코봉이밖에 더 무시했어. 나도 무시했어. 그러니까 뭘 형을 무시해? 그래서 네가 조건을 걸었어. 코봉이가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후원하면 코봉이가 사과하라고. 코봉이가 동의했어. 근데 네가 갑자기 사라졌어. 나타나니까 왜 후원 안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반대한대. 응. 그래서 뭐 말이 되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네가 뭘 그랬지. 말이 되냐냐 엄청난 비난을 했지. 그니까 상종도 하지 마자 사기꾼이다. 그래서 너 지지하던 네 안티들도 다 사라진 거지. 사기꾼이라고. 근데 네가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는 이혼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거짓말했구나. 사기쳤구나. 그래놓고도 나중에 이혼 안 했다라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너는 늑대 소년이야.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사기치고 네가 게이 드립하고 들어봐. 네가 이혼 드립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게 비하야? 저는 아니, 들어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놓고 잠깐 들어봐. 내가 안티방에 후원하고 와라. 후원하고 와라. 아니 지가 게이바 얘기하고 지가 게이바 하는 형님 있는데 너는 뭐 안 팔린다고 한다가 별의 비하 다 해가지고 해놓고는 티키타카 해놓고는 이혼도 우리가 지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혼을. 그렇게 돈 자랑하고 무슨 가게가 많다 자랑 다 해놓고는 100만 원 후원한다고 약속을 1년 넘게 안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자 050-2323에 이제 저기 코비트 전화 끄는 거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니 전화 못 받아요 이제. 후원하고 오세요. 자 1분 남았는데 다른 분 전화 한 통화 받으려고 하는데 코비트만 계속 시간 끌고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 모르겠어요. 이제 저번에 그 발언 때문에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소송에 뭐 녹취록이 길게 나갈 것도 없어. 방송 중에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앞에서 동성 성폭행범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끝이에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뭐 이혼이나 자기가 다 얘기한 거잖아. 내가 그거 문제 삼았어? 내 어머니한테 패드립하고 뭐 개인의 남자 좋아하네 그런 거 문제 삼았냐고. 문제 안 삼았잖아 나는. 응? 그렇게 소송하기로 하면은 누가 더 많겠어.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해. 그리고 독자적으로 방송 열어가지고 나 디스한 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자 전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화 개그 마무리했고요. 오늘 진짜 투혼을 다 불살라. 아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자 2022년 12월 9일 유신쇼 전화 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